네, 오늘 S&P 500 지수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면서 선반영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3대 지수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엔비디아 실적을 좀 뜯어봐야 되겠죠. 자,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해외 현지 연결합니다. 이항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희입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상대로 흘러간 실적에 실망스러운 엔비디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매출, 순이익, 또 가이던스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 외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엔비디아의 오늘 발표 실적 자체는 나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출도 예상 이상이었고요. 이익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1달러가 예상됐는데 1.05달러, 460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467억 달러입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 뜯어서 나쁜 걸 찾아내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이제 오늘의 그 타겟이 됐습니다. 412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411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보면 1억 달러, 1억 달러도 큰 돈이긴 하지만 1억 달러가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 성장률은 55% 정도 되는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율인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매출의 예상치를 못 맞췄다. 이것이 오늘 주가가 시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4%, 지금은 한 2.2에서 2.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네트워크 세일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51억 달러 예상해서 51억 달러 정도 수준이 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꾸준한 증가가 나왔던 건 분명한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딱 못 맞춘 것이 바로 그런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센터의 매출, 데이터 매출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전체 매출의 한 80%까지 차지하는데요. 그 매출 증가율에 둔화라든가요. 약간 맞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 자체 훌륭했습니다. 460억 달러. 현재 진행되는 분기인데요. 매출 예상치가 460억 달러인데 540억 달러가 나기 때문에 훌륭한 매출 가이던스도 나타냈고요. 총 마진율도 72%가 좀 예상된다는 것이 월가의 컨센서스인데 역시 74%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실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 맞췄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향 H2N 매출이 요번에 2분기에도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분기 이 현재 진행형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는 가이던스를 약간 러프하게 잡은 것도 그런 요인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시각으로 지금 미국에서 어닝콜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월가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내일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그 발표된 실적 발표에서 나타난 젠슨왕의 발언을 보면 블랙웰은 전 세계가 기대하는 AI 플랫폼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세상에 다른 데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소위 추론 AI 시장의 훈련이라든가 추론 시장이 엄청나게 훈련과 추론 성능을 엄청나게 향상시키면서 수요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매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매출 증가세가 2023년, 2024년, 2024년 2분기까지는요. 100%는 기본이었고 많을 때는 매출 증가율이 265%, 122%였습니다. 작년 3분기에도 94%의 매출 증가율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번에 56%의 매출 증가율, 전분기 대비 6%의 증가를 나는데 이거 갖고 실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를 보면 약간 너무 심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도 약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구체적으로 좀 특이한 것,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인데요. 신규 자사주가 또 엄청나게 발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370억 달러, 작년에 현재 시점에서요. 300억 달러의 신규 자사주를 매입을 발표했고 그중에서 지금 한 70% 정도 썼고요. 30% 정도는 아직 안 쓰고 남아있는 돈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신규 자사주 규모를 600억 달러를 발표하면서 작년보다 2배나 늘린 것, 이런 것들을 월가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도 있고 일단 차익 매물이 나와 있고 당연히 AMD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좀 더 진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월가의 판단, 월가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확인하고 오늘 정규장 열리는 저녁 이후에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나쁘지 않았다. 추가 신규 자사주 매입도 있었는데 워낙 이제 고밸류를 입증해야 될 실적 발표였는데 조금만 삐걱대면 이렇게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다 충족이 되어도 그 한두 가지가 문제였는데 아마 월가에 대한 판단은 또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오늘 마감 상황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전에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S&P 500이요.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금년 19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대비 이제 S&P 500이 벌써 10% 넘게, 그러니까 연초 대비 10%의 수익률이니까요. 월가의 여태까지 S&P 500 평균 수익률이 연간 10%였는데 이미 8개월가 다 끝나지 않은, 만 8개월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0%가 올라갔던 건 엄청난 규모라고 봐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나스닥과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1.8%, 12.15%입니다. 하나 더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 중소형주에 대해서요. 저희가 어제 그리고 그제에 걸쳐서 2일 동안 나름 특집으로 준비해 드렸는데요. 최고가 대비 2.78%밖에 남지 않았고요. 연초 대비 6.46%입니다. 만약에요.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가 반응도 좋아서 혹시라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엔비디아 때문에 다른 빅테크를 비롯한 소위 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여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그 폭발적인 어떤 상승을 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중소형주, 어제 그제 이틀 다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랑 중소형주는 같이 가기가 쉽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냐 중소형주냐 볼 때 보면 엔비디아가 만약 친다 그러면 중소형주 여러분들 어제 그제 거 혹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월가의 평가가 정말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좋게 나와서 주가 다시 한번 약간 쉬었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중소형주보다는 역시 빅테크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많을 것 같다는 시향감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까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냐, 그 러셀 2000이냐, 다 같이 가기는 쉽지 않다. 아마 엔비디아가 뜨면 좀 중소형주가 내려가고 중소형주가 쉬면 엔비디아가 또 빵 터질 텐데 그것에 대한 좀 균형 맞춘 전략들이 필요로 해 보이고요. 아니,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많이 주시는데요. 엔비디아 뭐 대체제가 나왔다. 중국의 캠브리콘 매출이 4,300%나 폭증하기도 하면서 주가 이런 상승을 보면서 중국의 엔비디아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위원님 뭐 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댄스랑이 오늘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중국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제품을 저희 기술적인 것들을 뭐 누구나 다 확인한 것도 아닌데요. 젠스랑이 오늘 얘기한 것은 블랙웨어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좋은 칩이다라는 얘기했던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중국 관련된 수많은 AI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결국은 잠시 쉬었지만 결국 지나고 나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전제 수준에서 젠스랑이 얘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런 실력, 주가의 흐름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실력이나 그런 자부심 그리고 퀄리티는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웨어를 따라갈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젠스랑의 말을 저는 좀 믿는 편입니다. 네. 자, 엔비디아가 오늘 또 신규 그 추가 자사주 매입 소식도 반가웠잖아요. 자, 미국은 이렇게 주주 친화 정책의 진심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첫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미국 증시는 주주 친화 정책의 진심, 주식 매입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텐데요. 좀 부럽기도 한데요.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얘기를 신정부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은요, 불과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주주 친화, 주식 자사주 매입을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나라 뭐 언론이나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그걸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시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생각을 많이 바뀔 필요가 있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주주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주 수익률은 주가의 등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배당 수익률 그리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데요. 미국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더하기 자사주 매입률이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관점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꼭 보셔야 되겠는데요. 8월 20일 현재요. 미국 기업들이 올해요. 자사주 매입 규모가 가장 빠른 속도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상상조차 안 됩니다. 1달러에 1,400원 잡지 않습니까? 요즘에 거의요. 그러면 1,400조 원을
지금 주식시장에서 사서 없애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우리나라 달리 주식을 자사주하면 그냥 주식이 소각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제가 연말까지 가면 1조 2천억 달러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향후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애플을 비롯해서 알파벳, JP 모건, 체이스가 제피는 500억 달러인데 오늘 바로 보여드렸죠. 600억 달러를 지금 엔비디아도 쏜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사주 매입의 진심, 그것은 주주층의 진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하루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는 하루를 계산하다 보면 하루에 무려 44억 달러를 쏘고 있겠고요. 7월에는 월간 최고치인 1660억 달러. 그러면 꿈과 같은 규모의 돈을 지금 자사주 매입에 미국이 쓰고 있고 이것은 다름 아닌 주주 친화 정책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9월 달에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9월 달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약했던 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인데 반면에 탐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지금은 9월, 10월, 11월까지 아주 좋은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다양한 시각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는 본 적도 없는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자사주와 배당 수익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자사주나 배당에 따른 수익률 자체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 수익률 합해서 평균적으로 3에서 4% 정도, 적을 때는 2.5,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4% 정도까지가 주가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고객한테, 주주들한테 보답하는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 주시장도 좀 꿈을 꾸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겠고요. 다음으로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저희도 몇 달에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DIVB. 디비던드 플러스 바이백에서 영어로 보면 스펠링은 DIVB라는 ETF가 있습니다. 주가는 52달러 정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한국 주시장에서도 꿈을 꾸는 그런 ETF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련된 미국의 상장들이 주식을 다루는 ETF가 나면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보유 종목까지 한번 화면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은 중요한 이정표를 썼습니다. 2025년 자사주 매입 규모가 사상 최고인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미국 시장은 좀 9월에 통계적으로 좀 아쉬운 달이기도 한데 그래서 종목별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아크테릭스의 성공 스토리. 분석가는 앞으로 주가가 강력한 연속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자, 이 종목 요새 많이 올랐나 봐요? 네, 이 아크트릭스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4, 5년 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입고 나오면서 좀 히트한 적이 있었으나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제 도입이 됐고 요즘 이제 매장 예전에는 독립 매장 자체가 없었는데 한 3년 전부터 백화점이 이런 데 보면 아크트릭스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처음 생긴 거는 밴쿠버에서 캐나다에서 생긴 건데 이것이 유럽 기업으로 주인이 넘어갔다가 지금은 오너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대주주는 중국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요즘 매출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볼은 AS, 아머스 스포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크테릭스 갖고 있고 사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방송을 통해서 상장 직후에 저희가 방송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주가가 뭐 8, 9달러였는데 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줄 몰랐었는데요. HSBC가요. 이번에 아크테릭스의 모에 쌓인 아머스포츠의 투자 의견을 중국에서 매수를 올려놨습니다. 이것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들은 여러분들 스키나 이런 거 겨울 운동 좋아하시면 살라몬이라든가 어토믹 그리고 테니스 할 때 뭐 윌슨 이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중국 시장을 넘어서서 아시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지금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아시아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룹 매출의 성장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빠른 시장이 한국 측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면서 결국은 중국 외에 다른 북미, 중국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많이 리테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번 올해 9월 18일 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머스포츠의 첫 번째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각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월가의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이 많은 곳에서 발표한 것은 아닌데 아직 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실적 전후에서 5월 달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번 7, 8월에도 8월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는 꾸준히 올려가는 추세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를 아시는 분이라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학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